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업기사 3회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 전기기기 4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1번 문제를 보시면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문제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이 반도체 쪽 소자들에 대한 얘기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회차별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고, 아예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자들에 너무 빠져서 공부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자기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기기사를 공부하는 거지, 전자기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가볍게 답으로 체크를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잘 나오면은 뭐 봐야 되겠지만 잘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물어봤는데, 게이트 자체가 없어요, 다이액은. 그래서 쌍방향 2단자 소자인데 게이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가 바로 1번의 다이액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턴을 이용하는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칭 소자, SCR, GTO, 트라이액. 우리가 이제 그 GTO 자체가 게이트 턴 오프가 가능한 소자에서 게이트의 G, 턴의 T, 오프의 O 해서 그 문제도 시험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2번 갈게요. 답으로 하나 보시고. 자, 42번 문제는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좌 저항이 증가할 때 회전수 물어봤어요. 우리 직류 전동기 회전수 공식이 어떻게 돼요? K에다가 파이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60을 곱해야 RPM 하고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기출문제. 자속이 감소할 때 회전수 어떻게 되냐 물어봐. 증가되겠죠? 우리 자속을 우리 누구와 같죠? 계좌 전류와 같아요. 그래서 계좌 전류가 감소해도 회전수는 증가되고요. 이 계좌 전류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보면 우리 ohm의 법칙에서 R분의 V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좌 저항이 증가했을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증가가 됩니다. 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죠? 얘가 커지면 전류는 감소. 전류 감소하면 아까 회전수 어떻게 돼?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 문제 다 알려드렸는데 기출문제 세 문제가 다 있고요. 답은 다 똑같아. 뭐야? 회전수는 증가가 답이에요. 우리 증가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상승이에요. 상승.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증가가 무조건 답이다 했더니 상승이 보기 있었는데 못 찾고 왔어, 그거를.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들어갑니다. 그림과 같은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의 권수비 물어봤어요. 우리 변압기의 권수비 공식이 아주 또 중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2차분의 1차인데 제가 한번 공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N2분의 N1이고요. 여기서는 권수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비는 V2분의 V1이 되겠고요. 전류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I1분의 I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오메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R2분의 R1. 지금은 요거 가지고 풀어야죠. 저항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에 리액턴수도 있죠. X2분의 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놈들의 대빵이 있지 않습니까? Z2분의 Z1, 임피던스. 하나 더 적어드리면 어드미턴스가 있어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와 역수니까 루트에다가 Y1분의 Y2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끝납니다. 요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지금은 요겁니다.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다가 R2분의 R1이니까 자, R2를 얼마 줬냐면 100옴 줬나요? 예. 그 다음에 R1을 얼마 줬냐면 1kΩ이니까 1000옴이에요. 자, 그래서 공두개 약분시키니까 루트 10이고요. 요게 이제 3.16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이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루트 10이 있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으로 갑니다. 자, 44번은요. 보시면 이쪽에서 할게요. 자, 6국의 200V 10kW 삼상 유도 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의 기전력 주파수를 물어봤어요. 전원의 주파수는 60Hz. 자, 회전 시 주파수 물어봤는데 우리 슬립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자, 우리 공식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슬립 공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ns분의 ns-n이 있고요. 두 번째가 E2분의 E2S가 있고요. 세 번째가 F2분의 F2S가 있고요. 네 번째가 P2분의 P2C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변압계성 권수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유도계에서는 슬립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이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고, 자, 지금은 회전시 주파수 이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 분자값이 회전시고요. 분모 있는 값들이 다 정지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F2S는 얼마냐? S에다가 F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슬립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슬립을 구하셔야 돼. 자, 슬립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회전수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S분의 NS-N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NS는 어떻게 구한다? P분의 120F죠. 그래서 극수와 주파수가 무조건 주어지면 동기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자, 극수가 몇 극짜리냐면 지금 6극이고요. 120에 주파수가 전원 주파수 60Hz죠. 이게 전원 주파수 또는 정지시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200rpm이 나올 거고요. 항상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NS하고 N 중에 항상 NS가 빠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가 1200일 때 N은 지금 얼마 줬냐면 960을 줬죠. 항상 N이 느려요. 얘가 먼저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회전 작속도가 뒤늦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누르면 0.2 나오고요. 자, 그럼 0.2에다가 F2는 누구예요? 정지시 주파수야. 그래서 전원 주파수 아까 6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Hz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답이 그래서 1번에 있네요. 예. 참고로 지금 43번에 요 3.16 루트 10 있죠? 그 다음에 44번 요 문제. 답이 옛날에 기출문제에 있는 거 똑같이 나온 거예요. 안 바뀌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지금 문제는 안 바뀌어 나온 겁니다. 예전 그대로. 자, 45번 갈게요. 45번도 예전에 답 그대로 나온 거예요. 숫자 안 바뀌고. 근데 요새는 이제 숫자가 바뀌어 나오니까. 자, 분권 전동기 밑줄 하나 그시고. 분권 전동기. 단자 전압이 210V 줬고요. 전기자 전류가 20A, 그 다음에 1500rpm 회전수 줬죠. 운전할 때 발생 토크가 약 몇 뉴턴미터냐고 물어봤죠. 전기자 저항은 0.15입니다. 자, 토크가 뉴턴미터로 물어보면 공식이 요걸 좀 써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T는 요겁니다. 2파이 N분의 60에다가 P에다가 IA인데 60의 P인데 P는 2 곱하기 IA거든요. 역기전력 2에다가 전기자 전력 IA.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2파이 N분의 자 60에다가요. 자, 우리 역기전력 어떻게 되죠? 분권? V-IA의 RA가 되는 거죠. 여기다 IA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돼요. 예. 요 IA가 그대로 넘어온 거죠.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면 0.97로 N분의 P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게 편하고요. 자, 지금은 뉴턴 메타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2파이. 자, 회전수가 아까 얼마 줬냐면 1500rpm 줬어요. 그대로 이제 다 넣으시면 돼요. 자, 60에다가 자, V가 단자 전압인데 210V 줬고요. 마이너스 IA가 전기자 전류 2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5 줬죠. 가로 안에. 다시 한번 IA니까 20A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26.4 정도 나옵니다. 대략 26.4 뉴턴 메타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이것도 숫자 안 바뀌고 예, 이전의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된 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6번인가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삼성 동기발전기 단락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 물어봤는데요. 단락비는 두 가지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단락비. 자, 누구 있어야 되냐면 모브와 포화시험. 모브와 포화시험. 하고요. 그 다음에
삼상 단락시험 또는 이거는 뭐 삼상 단락 곡선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무브와 포화 곡선, 삼상 단락 곡선. 그 곡선을 뭐 시험이라고 이제 바꿔서 낼 때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락비는요, 무브와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포화율이 있어요. 포화율.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인데 얘는요, 공극선과 누구를 가지고 구하냐면 무브와 포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포화율을 구할 수 있죠.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참고로. 자, 그 다음에 47번 갈까요? 47번 문제 봅니다. 4극에 7.5kW, 200V, 60Hz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전바에서의 2차 입력이 7,950W. 이 경우에 2차 효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봤습니다. 단 기계수는 130W. 자, 2차 효율 공식도 2타2라고 하는데 잘 나옵니다. 중요하고요. 공식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 자, 그래서 입력은 P 입력, 출력은 아웃의 출력. 여기에 기계손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지면. 그 다음에 1-S도 있고요. NS분의 N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S분의 오메가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동기각속도, 요거는 회전자의 각속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공식만 물어봐요. 계산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식과 계산 문제가 다 존재합니다. 자, 지금은 요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참고로 입력은요, 숫자 앞에 입력이 몇 와트입니다라고 주는데 만약에 숫자만 있고 아무 말이 없으면 걔는 누구냐면 출력이에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입력이 지금 얼마냐면요. 줬어. 입력 2차 입력 7,950W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7,950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죠? 출력이에요. 아웃의 출력. 그럼 출력이 지금 어떻게 돼요? 7.5kW. 아무 말이 없잖아. 그게 출력이에요. 근데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킬로와트를 와트로 환산해야 돼요. 그럼 7,500W가 되겠네. 7.5kW니까 플러스 기계손이 있잖아요. 있으면 더해주라고 그랬죠. 얼마? 130.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96% 나옵니다. 96%. 정답 몇 번 있냐면 3번. 자, 그 다음에 48번 갈게요. 48번은 바로 해결되네요. 2차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 공식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이거 1-S. 이거 답이죠.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2차 효율 파트에서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자주 이렇게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죠. 사실은 좋죠. 왜냐하면 같은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론 회차들은. 근데 이렇게 같은 한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예. 자, 49번 갑니다. 자, 토크가 지금 그 1kgm의 회전력이 토크죠. 줬고요. 한번 써볼까요? 토크를 1kgm 이렇게 줬어요. 자, 그 다음에 회전수를 줬어요. 매분, 분당 회전수. 얼마 줬냐면 1000rpm 줬나요? 줬죠? 직류전동기 출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토크의 단위가 kgm 나오면, 자, T는 0.975 N분의 P라는 공식을 써먹으라고 그랬죠? 이게 출력이잖아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P 값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항하면 되죠. 0.975 분의 T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0.975. T가 얼마냐면 1이고요. 회전수가 1000이죠.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피해 단위가 와트인데 지금 물어본 단위는 뭐예요? 킬로와트로 물어봤어.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공색이 약분될 거고요. 얘가 0.975인데 얘를 1로 잡아봐. 대략 1에 가깝잖아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약 얼마야? 그냥 1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kW가 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2번에 있네요. 2번. 자, 그다음 50번 들어갑니다.
자, 20급 360. 이 문제가 우리 3회 산업기사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20급 360 알펜 삼상 동기발전기였고요. 삼상이라고 줬어요. 동기발전기는 근데 무조건 삼상 Y결선이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체 슬롯수가 180이고요. 2층권으로 가면 돼요. 2개 층으로. 그 다음에 각 코일의 권수가 4를 줬고요. 전기자 권선은 성형, Y결선이란 얘기죠. Y결선에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루삼배죠. 델, 압, 와, 류에 의해서 항상 선이 상보다 루삼배 큽니다. 근데 우리 누가 기준이죠? 상이 기준입니다. 항상. 6600V 줬어요. 단자전압. 성간전압을 6600 줬고요. 결국엔 뭐야? 루삼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이 기준이니까. 한극당 자속을 물어봤어요. 자, 권선계수는 0.9라고 했고요. 그럼 이건 뭐냐면 동기발전기 기전력 공식인데 이렇게 되겠죠. 4.44 K 오메가 권선계수입니다. 그 다음 주파수 F에 한상당 권수 N에다가 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이항하면 되죠. 파이는 4.44 K 오메가 F n분의 2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한상에 대한 상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주어진 거는 성간이에요. 6600V 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루삼으로 나눠줘야 돼. 선은 상을 구하는 거니까 선을 루삼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4.44에다가 권선계수를 줬어요. 얼마 줬냐면, 맨 끝에 0.9 줬네요. 그 다음에 주파수를 줬나요? 안 줬어. 주파수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NS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F값을 구할 수 있죠? 120분의 NSP. 자, 그럼 120분의 NS가 얼마냐면요. 360 RPM 줬고요. 그 다음에 극소가 20급 줬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60Hz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60을 넣어주시고, 자, 문제는 또 얘입니다. 요 권수. 얘가 한상에 대한 기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한극당 자숙이죠. 그러니까 얘가 한상에 대한 기전력이 얘도 권수도 한상당 권수인데 한상에 대한 직렬 권수예요. 정확히. 자, 그러면 자, 한상당 권수 직렬 권수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얘를 안 주면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상수 곱하기 병렬 회로수. 자, 분의 총도체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도체수를 3상이잖아요. 3으로 나누면 한상당이 나오고요. 병렬회로수 나누면 직렬당 권수가 나온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총도체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도체를 다 곱해버리면 돼요. 자, 슬롯수가 180개고요. 2층 거 2개 층이니까 2를 곱하고요. 한상에 대한 권수를 각 코일의 권수를 4번씩 감았으니까 4를 곱하면 돼요. 이게 총도체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는 3상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한상당이 나오고요. 2층권이니까 2개의 층으로 가는 거잖아요. 2개의 층. 그러니까 병렬 수가 몇 개는 2개.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요. 요거 나누면 60, 6, 4 곱하면 240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수가 240.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이런 건 하지 말고 다른 문제에 더 집중을 해서 정답으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대략 0.0662 웨버 나와요. 사실 이 문제도 숫자가 안 바뀌고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예요. 기출문제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으로 갑니다. 네. 자, 51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3200V 변압기에 1차 임피던스를 225옴 줬네요. 자, Z1이라고 쓸까요? 225옴. 자, 그 다음에 2차 환산의 임피던스가 몇 옴이냐. Z2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 아까 변압기 권수비 공식을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자, A는 우리 옴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어떻게 된다? 루트에다가 Z2분의 Z1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지금은 Z2를 구하는 거니까 양면의 제곱을 취해주시면 루트가 벗겨지죠. 그래서 A제곱은 뭐예요? Z2분의
Z1이 될 거고요. Z2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Z2는 뭐예요? A제곱분의 Z1이 되겠습니다. 자, Z1은 좋죠? 225. 자, 그럼 A를 구하면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압비 V2분의 V1. 자, 전압비를 줬어. 얼마 줬냐면 3200V. 오른쪽에 있는 게 200V가 2차 전압되는 거고요. 왼쪽에 주어진 3000V가 1차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15가 나오죠. 자, 그래서 15의 제곱분의 225. 15의 제곱은 225예요. 그래서 나누면 1옴 하고 나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매번 이제 보시면 회차별로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는데 그거는 좀 제껴놓고 나머지에서 중하 문제 난이도를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번 보시면 직류발전기에 있어서 계자철심의 잔류자위가 없어도 발전하는 발전기 물어봤습니다. 우리 자속 여자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발전기의 종류가 두 가지로 쪼개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여자 발전기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타여자 발전기가 있죠.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자가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자 아니면 남의 남자밖에 없죠.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의 남자와 남의 여자와 내 여자가 있겠죠. 그럼 보세요. 자여자는 어떤 여자야? 내 여자야. 타여자는 어떤 여자야? 타인의 타자거든. 그래서 남의 여자예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자속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자여자는요, 발전기 내부에 그 남아있는 자속이 있어. 그 남아있는 자속을 잔류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속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기를 자여자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보세요. 잔류자위가 있어야 돼. 잔류자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봐봐요.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자속을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기전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잔류자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자속이 필요가 없어요. 외부의 어떤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자속을 만들고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류자위가 없어도 발전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타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 물어봤는데요. 우리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크 측정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요. 우리 항상 음식점 가시면 대자 먹을까, 소자 먹을까, 중자 먹을까 고민하죠. 근데 얘는 고민할 게 없어. 중자가 없거든. 근데 이제 애매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야. 중자하고 소자 둘 중에 고민할 적이 있고요. 중자하고 대자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중자가 없어, 다행히.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대형은요, 전기 동력계를 가지고 토크를 측정합니다. 그럼 소형은 뭘 가지고 측정하냐면요, 프로니 브레이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토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대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전기동력계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니 브레이크 있죠. 얘는 보기에 만약에 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프로니 브레이크가 보기에 있으면 무조건 찍으세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 나오면 전기동력계. 둘 중에는 얘가 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4번 갑니다. 자, 54번을 보시면 변압기 손실비와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전류의 관계 물어봤어요. 우리 그 부하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한번 설명해 드렸죠.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 이걸 부하율이라고 하거든요. 부하전류. 그래서 루트에다가 PC분의 PI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손실비는 뭡니까? 손실비라는 것은요, 얘를 뒤집은 거야. 루트를 빼고. 그래서 철손과 동손의 비예요. PI분의 PC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손과 철손의 비를 우리가 손실비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문제가 뭐냐? 손실비가 어떻게 됐대요? 변압기의 손실비와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전류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요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동손이 커지면
손실비가 커졌다라고 한번 볼 수 있겠죠. 얘하고 얘는 비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동손이 작아지면 손실비가 작아지는 거죠. 동손이 커지면 손실비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하면 손실비가 커지면 동손이 커지는 거고요. 동손이 커지면 부하율은 어떻게 돼? 감소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요 관계를 찾아주시면 돼요. 얘하고 얘는 비례인데 동손하고 부하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1번 보시면 손실비가 커지면 부하 전류가 적어진다. 반비례. 맞아요. 얘가 답이네요. 2번 보시면 손실비가 커지면 부하 전류가 많아진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곱이라는 건 없어요. 부하 전류와 손실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비가 커지면 동손이 커지는 거고요. 동손이 커지니까 부하율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실비와 부하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이고요. 삼성 권선용 유도전동기 2차 회로의 한 상이 단선이 됐대요. 부하가 약간 커지면 슬립이 50%인 곳에서 온전이 되는 걸 뭐라고 하냐. 아까 했어요. 그림 기억나시나? 2회차에서 L1, L2, L3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동기가 이렇게 물려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삼성 유도전동기가 회전을 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이 현상을 우린 뭐라고 했죠?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했고요. 이때 어떻게 된다? 전류는 증가. 그죠? 그 다음에 속도는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때 슬립이 몇 프로요? 50% 된다고 그랬잖아요. 50%. 지금 이 문제죠. 자, 그래서 55번의 답은 3번의 게르게스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갑니다. (56번) 자, 진육의 다중증권 권선법에서 전기자 병렬회로수 A와 극수 P와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다중도는 M이라고 했고요. 만을 다짜고요. 병렬회로수를 M배만큼 늘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권과 권선법에서 이제 그 이충권에서 중권과 파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원래 이제 중권에서는 병렬회로수와 극수가 같고요. 파권에서는 항상 극수에 관계없이 쪼꼬파이 두 개가 된다고 그랬죠. 병렬회로수가. 근데 다중도라는 놈이 나오잖아요. M이 다중도인데 이 M이란 놈이 존재하면 무조건 M만 갖다가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중중권에서의 병렬회로수 A는 MP가 되는 거고요. 다중파권에서의 병렬회로수 A는 그냥 EM이 되시는 거예요. 즉 M배만 갖다가 곱해주시면 돼요.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중증권에서의 병렬회로수 A 물어봤으니까 MP 해가지고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요, 다중파권이라고 하면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가고요. 진유 분권 전동기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요. 2배의 속도. 자, 우리 회전수를 2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배의 토크가 2배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 되냐 물어봤는데요. 우리 전동기 토크 공식을 끄집어내야 돼요. 0.975 n분의 p가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식 쉽게 외울 수 있는 공식이니까 요거 출력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력이잖아요. 단위가 와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출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회로 이론의 입장으로 가면 전동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출력이라는 의미가 더 크고요. 어쨌든 이 p 값은 자 이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항하면 0.975 분의 t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상수니까 버리고요. p는 비례죠. 누구와? 토크 곱하기 회전수와 비례 관계가 돼요. 그럼 보세요. 회전수가 2배. 토크도 2배 하면 처음 전력이 P라고 하면 나중에 전력을 P-라고 하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전체 4배가 되는 거죠. 2배 곱하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 58번 가겠습니다. 58번.
자, 여러분들 58번 보시면 이런 문제도 이제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일단 제목부터라 봐도 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회전자의 주파수 F1의 교류를 가할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자기가 발생했고요. 정류자 위에 브러쉬 사이에 나타나는 주파수 FC를 설명한 건 좀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의 특성이 좀 있는데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4번이 이러한 특성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인데 제가 여기서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요. 요건 답이라고 적으시고 하나 체크해서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가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거의 뭐 5년에 한 번?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 문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버리고 가는 거야.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하시란 얘기죠. 자, 59번 갑니다.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계수로 나오고 3300에 220V 변압기 AB의 전격 용량이 각각 자, A기의 용량을 얼마 줬냐면 400kV 줬고요. 그 다음에 B기의 용량을 얼마 줬냐면 300kV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임피던스를 각각 줬어요. 그래서 먼저 주어진 게 A기인데 몇 프로 줬냐면 2.4% 줬고요. 그 다음에 B기의 임피던스는 나중에 주어진 거 3.6%를 주고 있죠. 그때 이 두 대가 변압기에 걸 수 있는 합성 부하 용량 물어봤어요. 자, 부하 용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부하에 실제 걸 수 있는 용량. 그러면 얘는 피상분이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700이죠. 근데 우리가 피상분만큼 실제 유효하게 부하에 걸 수 있습니까? 700을 다 걸 수 있나요? 못 걸죠. 내부에 임피던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손실도 존재하고요. 부하를 걸면 부하에서 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700만큼 걸 수가 없어. 그러면 700보다 작은 게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기를 보시면 1, 2, 3번은 답이 될 수 있는데 4번은 일단 제껴놔야 됩니다. 700은 걸 수가 없다고요. 이거 일단 부하 분담비나 부하 용량,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 물어보면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PB분의 PA는 PB분의 PA 자, 곱하기 임피던스는 뒤집어 주시면 돼요. 반비례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전동기 출력하고요. 용량하고 임피던스는 반비례죠. 임피던스가 손실이니까 작으면 출력은 커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임피던스가 크면 출력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면 출력은 증가하고 임피던스가 커지면 출력은 감소할 거고요. 예, 반비례. 그래서 뒤집어 준 거예요. B분의 A, A분의 B. 예, 용량과 임피던스는 반비례. 용량끼리는 비례하죠. 분담 전력과 전격 용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례관계.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B기가 300, A기가 400 곱하기 임피던스는 뒤집어서 A분의 B니까 2.4분의 3.6입니다. 요거 누르면 2 나올 거예요. 2. 2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2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만약에 부하분담비를 물어보면 2대 1이 답이 되시는 거야. A 대 B는 2대 1. B기와 A기가 분담하는 B는 몇 대 몇이냐 그러면 1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하가 3개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3개 중에 A기가 분담하는 건 2개, B가 분담하는 건 하나를 분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부하 분담비를 물어보면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부하에 실제 걸 수 있는 용량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부하 용량을 갖다가 구하려면 임피던스가 작은 걸 기준 잡아야 돼요. 지금은 요 A기가 B기보다 작잖아, 임피던스. 그래서 A기가 기준이다라는 걸 좀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자, PB분의 PA는 1분의 2가 나왔죠. 여기에서 누굴 기준 잡아요? A기 기준이야. 그럼 얘가 기준이니까 B기를 건드는 거예요. 기준값은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럼 크로스하면 돼. 자, PB는 이걸 환산했다고 볼게요. PB 다시라고 합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A기가 얼마냐? 400이에요. 그래서 요거 400을 2로 나누니까 200kV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 이제 전체 용량 P0는 A기의 기준값, A기의 기준 용량 플러스 B기의 환산 용량 PB 다시를 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기의 기준값은 아까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400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 플러스 환산한 거 빼기 200을 더해 주시면 실제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은 600kV만큼 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700을 다 못 걸어.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구한 게 우리
6배 나왔잖아요. 필기에서는 이거를 뭐 답으로 외울 수도 있겠지만 숫자가 바뀌어 나오고요. 실기 가면 얘가 또 나와. 그래서 실기 가서는 뭐 숫자를 외워서 답을 600 이렇게 쓰면요. 답이 점수를 안 줘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0번. 자, 여기서 오늘 마지막 문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시면 요 답 2번이었고요. 59번. 변압기 결선 방법 중에 3상전을 이용하여 두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결선 방법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변압기의 상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누구냐? 3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의 결선 방법이 있죠. 3상을 두상으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이유는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전기 철도에 우리가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3상은 깔려 있는데 전기 철도 쪽에는 두상이 필요하니까 이걸 다시 두상을 깔려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3상을 갖다가 두상으로 바꿔서 공급을 해주면 돈도 절약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를 갖다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데 세 가지가 있고요.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메이어 결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우드브리지 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코트 결선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T 결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우스 T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누가 있냐면 3상을 6상으로 바꿀 때의 결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3상은 또 6상으로 왜 상수를 증가시키냐?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정류작용을 할 때 상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직류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상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 자, 첫 번째가 2중 Y 결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중 델타 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 결선, 그 다음에 포크 결선, 그 다음에 환상 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2중 내포탄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두상을 얻고자 할 때 결선 방법 물어봤죠? 마우스 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스쿼트 결선에 2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2번. 1번, 3번, 4번은 다 누구예요? 예,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결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서 암기를 하시고 문제에 적용을 하시면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해결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3회 문제풀이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필기에 1차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